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학이 어렵다는 말들에는 다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분, 적분, 삼각함수, 기하 벡터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수학의 어려움은 그런 고등 수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수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네모에 들어갈 수는 8입니다. 처음 수학을 접하는 아이들은 숫자 어떻게 읽고 쓰는지, 그 다음 수세기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6, 7, 8, 9 또 이런 것들도 배워요. 5를 둘로 가르면 2와 3으로 갈라지죠. 이런 수학을 앞에 놓고 머리를 싸매고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의 자녀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수학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쉬운 걸? 저렇게 당연한 걸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 하시거나 혹은 안타까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수학을 처음 배우던 그 시기의 아이들이 되어서 한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일이 보이시나요? 이런 과일들을 보고 우리는 몇 가지 수학적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텐데요. 먼저 모두 몇 개인가요? 모두 몇 개죠? 예, 4개입니다. 2번 과일은 몇 번인가요?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1, 2, 3, 4.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면 2번 과일은 블랙베리가 되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과일은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 과일은 딸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살펴본 서로 다른 성질의 수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량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몇 개니? 예, 집합수, 기수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수죠. 요런 거는 아파트 동호수 같은 거? 학창 시절에 본인의 학생 번호 같은 것들이 이런 이름수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순서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세 번째. 첫째, 둘째, 세 번째 과일이 딸기야.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어라는 것을 하나 다룰 때는요,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경우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이들한테는 이 수라는 것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자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오라는 수 하나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5를 안다는 것은 먼저 5라는 숫자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에 배우는 문제집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따라쓰기 같은 거 이런 방향으로 써라 이렇게 점선을 주고 따라 쓰라고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 다음 얘를 읽어야겠죠. 5 또는 5이라고 읽을 거야 라는 거. 여기서도 벌써 같은 걸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읽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수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 바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 2, 3, 4 다음에 5가 와야지. 1, 3, 5, 2, 7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1, 2, 3, 4를 포함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1, 2, 3, 4라는 건요. 이 수 1, 2, 3, 4라기보다는 1, 2, 3, 4를 포함하고 그보다 큰 5라는 의미의 1, 2, 3, 4를 이야기합니다. 수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죠. 수량에 대한 감각이.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가면 4보다 1 크다, 2와 3을 더한 만큼의 수다, 1보다 4 큰 수다 등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수의 특징들도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를 안다라는 건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어디까지를 보통 5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까지 생각하죠. 5라고 알았고 쓸 줄 알면 5 아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순서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크기에 대한 감각도 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아이한테 5라는 건요. 5이라는 단어와 같은 기능밖에 하지 못해요.
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수 하나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잘 정립이 돼야 그 수 하나를 아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6, 7 다음에 네모 앞에서 망설이는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매우 당연하게도 1부터 7까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8에서 영 모릅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이 아이에게 8이라는 수세계 하나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인 만큼 초등수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학 자체가 갖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이나 수감각 같은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